가족,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응.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나 하나입니다. 외아들입니까? 모르시죠? 여기 와 있는 거. 네. 부모님들이 못 견디고. 어머니 때문에 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그냥 첫째는 고향에 가고픈 생각이고. 자, 악명 높은 10년 동안의 군 생활, 북한 얘기입니다. 자, 전쟁 파병 소식까지 북한 내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북한의 부모님들 사이에서는요, 입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입대를 앞둔 입대 대상자, 그러니까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절단하는 자해 행위가 부쩍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하필 검지손가락 자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쏠 때 이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검지이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가 있었는데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이 검지손가락을 스스로 절단하는 이 청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손에 검지 이외의 손가락만 있어도 군대를 갈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바꾸는 사례까지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른손 그쵸. 검지손가락을 자해하는 사례가 느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그게 있더라도 다른 손가락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총을 또 방아쇠를 당길 수 있으니 입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또 바꿨어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 소식이 충격적인 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군대를 가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거든요. 군대에 가서 김씨 일가에게 충성해서 잘 보여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네. 그 유일한 루트였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기피한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과거처럼 이 세뇌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정보의 노출, 아무리 통제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지금 북한 청년들이 가서 이 총알바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다 전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북한의 입대 규정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이런 입대 기피 현상 때문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아가서 군의 사상 무장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되어야 하며 터팀없이 호수 강화해 나가야 할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인민의 군대로서의 정치 사상적, 정신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군대를 군사 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충격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며 우선적으로 철저히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앞세우고 군사기술 장비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라는 보도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죠. 자, 이런 내용까지 확산되면서 김정은이 지금 군기를 다시 잡으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요, 고위급 인사를 러시아로 파견하기도 했는데 북한군의 한국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일성 정치대학에 방문했던 김정은이요, 토론 수업도 참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강의실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대형 모니터에 이런 지도가 떴습니다. 보이시죠? 사천시,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경남 사천시로 보이는 지도가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천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리 우주 개발을 타겟 삼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생포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가 최근에 대한민국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께도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한 상황이 왔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북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당 대표단이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북한군 포로
포로들이 정말로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향 파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북한군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25일에 지금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저렇게 김일성 정치대학을 간 것이거든요. 네. 김일성 정치대학은 정신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에 사천시의 영상 그 지도를 띄워놓고 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주항공청이라든지 공군기지 네. 이런 기지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떠한 방산 표적으로서 사천시의 지도를 띄워놓고서는 그 공격에 대해서 예상을 한 대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자국민들을 현대판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북한 선원들 이야기인데요. 도망칠 법도 한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완전히 감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배 위에서. 사실 원양어선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배에서. 뱃속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장거리로 이동해서 어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실상의 감금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런 어획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살펴보니까 여권을 뺏어서 어디로 이동도 할 수 없게 했고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도 사용을 하지 못해서 가족들과 계속해서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 보고서 내용인데 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네. 북한 노동자도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있죠. 이것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북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적인 게요. 이 중국 원양 어선에 실려서 노예처럼 사는 저 북한 주민들 이게요. 월급이 나오면 약 47만 원, 33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월급은요. 곧장 북한 당국으로 송금이 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뼈 빠지게 원양 어선에서 일한 돈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송금이 되고 이 노예처럼 일한 선원에게는 월급이요 5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만 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자국민들을 저렇게 외화벌이에 노예처럼 부려먹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